지은호가 경찰서에서 마주친 생모가 고성이었다는 사실, 이 비밀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칼날이 된다며? 이 말 한마디면 오늘 밤 누구도 쉽게 잠들지 못할 것 같은데요. 지은호는 생모를 찾는 과정에서 고성이가 자신을 오래전부터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런데 고성이는 기쁨을 드러내는 대신 마치 처음 알게 된 사람처럼 놀라는 표정을 지어 보였는데요. 이 어색한 연기 뒤에 숨어있는 건 단순한 모성애가 아니었고요. 고성이의 속내는 아들 한우진에 간 이식을 위해 친딸 지은호를 적합자로 데려오려는 냉정한 계산이었는데, 이 계산이 가족이라는 이름을 얼마나 쉽게 갈라놓는지 앞으로의 전개가 묵직하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지은호는 경찰서를 나와 한참을 걷다가 멈춰섰는데요. 정말로 나의 생모가 고성희라면 엄마 정순이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하지? 이 질문은 지은호의 등을 계속 떠밀었고 마음은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정순이에게 바로 털어놓고 싶은 마음과 진실이 불러올 후폭풍을 막고 싶은 마음이 부딪혔는데요. 그렇게 밤이 깊어갈수록 지은호는 스스로를 설득하는 말만 되뇌었고요. 나는 입양하였는데요. 그래서 누가 날 낳았는지 궁금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복잡해질 줄은 몰랐어요. 한편 이지혁은 회사에서 사직서를 내고 독립하려 했지만 아버지 이상철의 계약 취소 소식 때문에 발을 묶였었고요. 계약 결혼을 제안했던 정보화가 결혼식 당일 잠적하면서 그의 자존심은 한 번 크게 무너졌는데요. 그 뒤로 이지혁은 사업 인수로 반전을 노렸는데 투자마다 번번이 어긋났고요. 이쯤 되면 누구라도 흔들릴 법한데 이지혁은 오히려 더 차갑게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감정은 불필요해요. 실패는 숫자로 셈하면 되는 문제예요. 하지만 이지혁의 이 논리도 지은호 앞에 서면 자꾸만 흔들렸는데요. 밥을 같이 먹자고 전화를 걸었다가 나 아직 배 안 고픈데요 라는 대답을 듣고 전화를 끊은 뒤 그는 한동안 휴대전화 화면만 들여다봤습니다. 그 한마디가 거절이라기보다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신호처럼 들렸거든요. 박성재는 복잡했습니다. 지은호를 향한 마음은 여전한데 집안의 반대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박진석이 이끄는 재벌가의 논리는 늘 명확했는데요. 우리 집안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거기에 고성희가 재혼으로 이 가문에 들어와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까지 겹치니 박성재는 매사 신중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신중함 속에서도 박성재는 지은호의 곁을 떠나지 않았는데요. 멀리서라도 지켜보면 되잖아. 이런 식의 체념 같은 다짐이 그를 움직였고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박성재 일상에 균열을 낸 건 이수빈이었습니다. 나 오빠 좋아해요? 이 간결한 고백이 박성재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냈는데요. 거절하는 순간 박성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방어적으로 굴었고요. 하지만 이수빈의 끈질김, 그리고 3번만 만나줘요 라는 다소 엉뚱한 제안이 묘하게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는데요. 이수빈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수빈은 계산에 밝고 손해를 보지 않는데 그 계산이 사람을 장난처럼 취급한다는 뜻은 아니었거든요. 한 번은 나를 위해, 한 번은 오빠를 위해, 마지막 한 번은 서로를 위해, 그렇게 3번이면 충분하죠. 이수빈의 말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고성희는 혼자 책상 앞에 앉아 오래된 병원 기록을 펼쳐보았는데요. 지은호의 출생 기록과 한우진의 수술 기록 사이에 빨간 표시가 조밀하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지은호, 네가 내 딸이어서 다행이야. 이 속마음이 모성애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사실상 선택지의 좁음에서 나온 자기 최면에 가까웠는데요. 고성희는 오랫동안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싸웠고요. 재혼으로 얻은 권력의 언덕에서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한우진의 병이 모든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었는데요. 엄마는 너를 살릴 거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대사는 담담했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 그 어떤 위협보다 차가워 보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지은호는 정순이의 가게로 향했는데요. 가게에선 신메뉴 이야기가 한창이었습니다. 본사에서 갈비를 시식해보고 메뉴 채택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었고요. 지강호는 그 이야기를 하며 잠깐 어깨를 폈습니다. 누나, 나 이번엔 잘했지? 지강호의 눈빛에는 늘 묻어있던 자격지심이 잠깐 사라졌는데요. 그 순간이 지은호에게는 너무 소중했습니다. 응, 잘했어. 진짜 잘했어. 그 짧은 칭찬에 지강호는 괜히 더 큰 소리를 냈고요. 당연하지. 나도 먹고 살려고 머리 굴리면 잘해요. 그런데 이 따뜻한 순간에도 지은호의 가슴은 시큰거렸습니다. 정순이를 안아줄 때 그 팔 안에서 엄마 미안해요 라는 말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는데요.
결국 지은호는 그 말을 참았고 공사 일정이 있다며 자리를 나왔습니다. 말 한마디가 가족의 풍경을 순식간에 바꿔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날 저녁 이지혁은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있던 인수건을 접어두고 지은호에게 긴 문자를 보냈는데요. 사업 이야기는 다음에 할게요. 오늘은 그냥 너 괜찮냐고 묻고 싶었어요. 보내고 나서도 한참을 망설였고 결국 메시지를 삭제하지 못했습니다. 잠깐의 침묵 끝에 답이 왔는데요. 괜찮아요? 근데 이 괜찮다는 말 진짜는 아니에요? 이 짧은 문장에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요. 이지혁은 밤을 새워 답장을 쓰다가 결국 한 줄로 마무리했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돼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이지혁의 이 말은 자기 자신에게도 생소했는데요. 늘 자유를 우선하던 비혼주의자의 입에서 누군가의 곁을 지키겠다는 말이 나온 거니까요. 다음 전개는 느리지만 깊게 움직이는데요. 가장 먼저 달라진 건 박성재였습니다.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의 사무실에 들어가 차분하게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아버지, 저는 제 선택을 해보려고 합니다. 박진석은 아들의 표정에서 이미 답을 읽었고요. 누구냐? 단어 하나가 공기처럼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지은호요? 박진석은 무표정으로 서류를 넘기다가 고개를 들었는데요. 그 아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상처받을 텐데. 경고처럼 들렸지만 그 말에는 묘한 인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선택을 흔들고 싶지 않았고요. 다만 결과를 감당할 수 있느냐고 묻고 싶은 눈빛이었는데요. 박성재는 잠시 침묵하다가 웃어버렸습니다. 상처 이미 충분히 받아봤어요? 이번엔 그 상처로 더 단단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대화는 짧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오래된 거리를 조금 줄여놓았는데요. 박진석은 단호했습니다. 그럼 네가 책임져라. 누가 뭐라고 해도 네가. 이 말은 허락도 금지령도 아니었고요. 책임의 무게를 미리 건네주는 일종의 의식처럼 들렸습니다. 같은 시각 이수빈은 박성재와의 첫 번째 약속 장소를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첫 데이트는 짧게 30분만. 그리고 오빠가 고른 신발 2켤레를 친구들이랑 내가 투표해 줄 거예요. 이수빈의 계획표는 현실적이면서도 엉뚱했는데요. 그런데 그 엉뚱함이 의외로 진심을 덜어낸 방식처럼 느껴졌습니다. 크게 떠들지 않고 조용히 시간을 쌓아가겠다는 뜻이었거든요. 이수빈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오빠, 나는 가벼운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계산할 줄 알지만 사랑은 손익 계산서로만 쓰지 않거든요. 이수빈의 이 마음이 조용히 흐르기 시작했고요. 그 흐름은 박성재의 마음을 아주 조금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첫 번째 큰 파도가 밀려오는데요. 고성희는 지은호에게 따로 만남을 청했습니다. 은호 씨 지난번에 놀랐죠? 나도 많이 놀랐어요. 고성희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고요. 검사 결과가 나오면 우리 천천히 얘기해봐요. 말끝을 부드럽게 낮추었지만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물었습니다. 이사장님, 저를 왜 그렇게 오랫동안 지켜보셨나요? 이 질문은 어느 대답으로도 쉽게 수습되지 않는데요. 고성희는 한 박자 쉬고 웃었고요. 은호 씨가 참 잘 지내길 바랐거든요. 이 대답은 정답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공허했습니다. 지은호는 그 공허함 속에 숨겨진 결핍을 알아챘는데요. 한우진, 그분 때문에 저에게 건강검진을 권했죠? 조용한 직구였고요. 고성희의 미소가 잠깐 굳었습니다. 은호 씨, 오해하지 말아요.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때론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엄마요? 이 단어 하나가 대화를 얼어붙게 만들었는데요. 지은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한텐 아직 엄마는 한 분뿐이에요. 정순이 엄마요? 여기서 두 번째 클라이맥스가 도착합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고요. 일치. 너무나도 명확한 일치였습니다. 지은호는 혼자 결과지를 쥔 채 한참을 서 있었고요. 인생이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 바뀌어 버릴 수도 있구나.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는데요. 발신인은 이지혁. 괜찮아요? 혼자 보지 말아요? 지은호는 잠깐 웃었습니다. 그래요, 혼자 보지 말자. 그리고 처음으로 결과지를 접어 가방 속에 넣고 누군가를 만나러 나섰습니다. 지은호가 향한 곳은 정순이의 가게였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가려다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나도 엄마를 지켜주고 싶어요. 마음속으로만 인사하고 지은호는 방향을 틀어 이지혁을 만났습니다. 이지혁 앞에서 결과지를 꺼내려다 결국 접은 그대로 가방에 다시 넣었고요. 있잖아요. 오늘은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걸을래요?
이지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둘은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도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의 걸음 속도만 맞췄습니다. 그 단순함이 묘하게 위로가 되었고요. 헤어지기 전 지은호는 짧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내일은 내일 얘기할게요. 이지혁은 그래요? 내일? 이라고 답했는데요. 그 내일이라는 단어가 두 사람 사이에서 조심스러운 다리처럼 걸렸습니다. 세 번째 파도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지는데요. 지강호가 본사와의 연락에서 실수를 했고요. 본사 사람들에게 보낸 레시피 파일을 외부로 유출시키는 바람에 가게가 곤란해졌습니다. 정순이는 애써 마음을 다독였는데요. 괜찮다, 강호야. 사람은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야. 하지만 지강호는 또다시 비교와 자책의 늪으로 빠져들었고요. 누나는 늘 완벽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 말은 지은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지은호는 동생의 어깨를 붙잡고 말했는데요. 나도 완벽하지 않았고 지금도 아니야. 근데 우리는 가족이니까 같이 서툴러도 돼. 이 말을 하고 돌아서는 순간 지은호는 본격적으로 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이 엄마에게 진실을 말하자. 내가 먼저 말하면 엄마는 덜 아플 거야. 하지만 네 번째 클라이맥스가 대기 중입니다. 박성재가 고성희에게 불려갔는데요. 성재씨, 우리 집안이 앞으로 맞이할 일이 조금 복잡해질 거예요. 고성희는 미리 정리를 시작하려는 듯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은호씨, 그 아이가 우리 가족 문제와 얽혀 있거든요. 박성재는 그 말에서 이상한 불안감을 느꼈고요. 은호가요? 왜요? 고성희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다만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마요. 성재 씨는 회사의 얼굴이니까. 이 말은 지침처럼 들렸지만 박성재에게는 경고로 박혔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태도를 분명히 했는데요. 은호를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저는 제 감정으로 움직일지언정 다른 사람의 계산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이 대답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방을 울렸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파도, 감정의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지은호는 마침내 정순이에게 진실을 꺼내 보이려 했는데요. 엄마, 나 엄마한테 말해야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정순이가 먼저 지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호야, 무슨 말인지 대충 알 것 같아? 이 한마디가 모든 준비를 무너뜨렸는데요. 정순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지은호의 눈빛이, 말끝이, 그리고 최근의 불안이 무엇을 향하는지.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내 편이야. 근데 하나만 약속하자. 너 자신을 다치게 하지는 말자. 지은호는 그 말 앞에서 끝내 울음을 터뜨렸는데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정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미안해할 일은 없어. 나는 너를 키우면서 하루도 미안했던 적이 없었거든. 이 말은 칼날 같았던 죄책감을 부드럽게 덮었고요. 지은호는 그제야 가방에서 결과지를 꺼내려다가 다시 멈췄습니다. 오늘은 그냥 엄마랑 밥 먹을래요? 진실은 아직 그 자리에 있었지만 오늘 필요했던 건 서로의 밥이었거든요. 그리고 조용한 밤, 이지혁의 휴대전화에 낯선 번호가 뜹니다. 정보화였습니다. 미안했어요. 도망친 건 비겁했죠? 단도직 입적이었고요. 당신이 나를 용서하든 말든 상관없는데요. 한 가지는 말하고 싶었어요. 당신, 이제 더 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이지혁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각자의 선택이었어요. 더 이상 우리 얘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끊고 나서 오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비혼주의자였고 사랑보다 자유를 앞세웠는데요. 자유가 넓은 들판 같던 시절과 달리 지금의 자유는 누군가의 손을 놓지 않으려는 의지와 함께 있어야 의미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어렴풋이 들었거든요. 마지막으로 다음 회차를 예고하는 작은 장치가 하나 놓입니다. 박영라가 지역의 동생 이지환에게 남긴 메모였는데요. 내가 생각보다 세상에 서툴렀더라고요. 그래도 내 걸음으로 걸어볼게요. 네가 옆에 있어주면 더 좋겠고요. 이지환은 메모를 읽고 가만히 웃었는데요. 배신으로 꺼져있던 마음의 불이 아주 작은 불씨로 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지환은 단단한 체격과 달리 마음이 쉽게 상처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그에게 필요한 건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조심스럽게 건네는 일상적인 응원 한 줄이었습니다. 박영라가 건넨 건 바로 그 한 줄이었고요. 이렇게 가족사와 삼각관계가 서로의 경계를 넘나들기 시작합니다. 지은호와 이지혁의 관계는 내일이라는 다리를 통해 조심스럽게 이어지고 있고요.
박성재는 집안의 계산을 넘어 자신의 감정을 선택하려고 하고 그 움직임이 결국 아버지 박진석의 마음에도 작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수빈은 가벼운 미소 뒤에 숨겨진 단단한 진심으로 박성재에게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고요. 지강호는 또 한 번 흔들리지만 이번에는 누나 지은호에 같이 서툴러도 된다는 말에 잠시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정순이는 모든 어머니가 그렇듯 진실보다 먼저 아이의 밥상부터 걱정하며 사랑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끝은 아닙니다. 고성이는 포기하지 않았고요. 한우진의 병상 곁에서 조용히 속삭입니다. 엄마가 할게. 엄마가 다 할게. 그 다짐은 뜨거웠지만 뜨거울수록 그림자가 길어지는 법인데요. 그 그림자의 끝에 지은호가 서 있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고요. 그 선택 앞에서 사랑과 자유, 가족과 책임, 과거와 내일 중 무엇을 먼저 붙들 것인지 각자의 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지겠는데요. 지은호는 정순이와 약속한 대로 자신을 먼저 지키는 방식을 배워가면서 고성희와의 관계도 차분히 정리하려고 합니다. 의료적 결정은 냉정하게, 가족의 감정은 느리게. 이지혁은 투자 실패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서 한 번의 반등을 준비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동업자 지은호와 사랑하는 사람 지은호 사이의 경계를 스스로 구분해내기 시작합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의 3번의 약속을 지켜내며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안전지대를 넓혀가고요. 그리고 어느 날 박성재는 아주 단순한 문장을 배우게 됩니다. 좋아한다는 건 그 사람이 나로 인해 다치지 않게 하는 거다. 이 문장이 지은호를 향한 감정의 어떤 모양을 그릴지 아직은 모릅니다. 다만 그 문장 덕분에 박성재는 서둘러 달려가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 배움이 오히려 서로를 가까이 데려다 줄 수도 있겠지요. 결국 우리의 주말을 사로잡을 화려한 날들의 다음 장은 이렇게 질문으로 끝나려고 합니다. 피 대신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은 피로 묶인 가족보다 약할까요? 혹은 더 강할까요? 이 질문 앞에서 지은호와 이지혁, 박성재와 이수빈, 정순이와 고성희, 그리고 각자의 상처를 감추고 살아온 모든 인물들이 조금씩 대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아직 멀었는데요. 그래서 더 궁금해지고 그래서 끝까지 보게 되는 거죠. 다음 화의 문이 열릴 때 우리는 또 다른 한 줄의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줄이 또 다른 사람의 하루를 바꾸어 놓겠죠. 그게 이야기의 방식이고 우리가 매주 기다리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